자, 그 다음은 이제 본사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첨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알아두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가지붕에 처마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초가집을 이야기해요. 초가집에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보니까 초가집에 살고 있고 이제 밤이 됐으니까 차가운 자리에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가 산하고 강을 배회하다가 이제 밤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벽 한가운데 이렇게 등이 있어요. 등이 있고 여기서 불이 막 밝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반벽 청등. 그래서 벽 가운데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았는가. 근데 사실은 불을 밝힌다는 것은 누가 오고 기쁜 일이 생기고 아니면 손님이 온다든가 하는 일인데 그것도 없이 청등이 저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아, 저거는 누굴 위해 밝았는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부분 볼게요. 오르며 내리며 올라가고 내려가며 그 다음에 헤매고 소성되며 아까 했던 산하고 강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을 하고 나니 적은 덫은 잠깐 멱진 힘이 다해서 풋장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임의 소식을 듣고자 다녔기 때문에 지쳐서 잠이 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본사 2에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면서 엄청 돌아다녔다가 밤중에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제 피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까진 몰랐다가 집에 오니까 피로감이 쏟아져서 힘이 다해서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가 임을 보고자 하는 그 정성이 굉장히 지극해서 꿈에 임이 나타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면은 꿈에 그것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현녀도 계속 임을 찾아다녔잖아요. 하루 종일. 그 와중에 정성이 내가 지극해서 꿈에 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임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옥 같은 얼굴.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얼굴이 뭐라 되어 있냐면 반이나마 늙었어라. 반이 넘어 늙었구나. 그래서 폭삭 사갔나 봐요. 임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머금은 말, 뭐 예를 들면 뭐 보고 싶었다, 뭐 왜 이제 나타났어요, 내 소식을 안 전해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한 말을 실컷 하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바로 나와요.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임을 너무 그리워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임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임이 보고 싶어서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바로 나니 말씀인들 어찌하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사 3을 한번 마지막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8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을 못다하여 뭔가 이제까지 봤던 그 반가운 마음을 못다해서 목이조차 메어오니,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이 메어오니 오련된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그래서 오련되는 뭐냐면 뭐 방정맞은 새벽에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내가 이미 너무 그리워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임을 만났는데 임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꼬끼요 하고 소리가 들리면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묶어서 꿈에 임을 잠시 만나 더욱 애타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로 되어 있었어요? 총 3개로 되어 있었죠. 본사 1, 본사 2, 본사 3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꿈에 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막 눈물이 나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디서 꼬끼요 하고 울면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와 허사로다. 허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허사라는 것은 꿈을 깬 후 느끼는 을려의 허탈함.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내가 이미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깨버렸으니까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가. 님 어디 갔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앉아 창을 바라보니.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일어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어나서 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밤이라고 했죠. 그래서 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창에서 이렇게 달이 있었겠죠. 달이 비춰주니까 여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여쁜은 예쁘다가 아니라 지금으로는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볼게요.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는 죽어져서 낙월은 지는 달. 우리가 달이 이렇게 오고 있고 나중에 달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내가 차라리 나 그냥 죽어버려서 저기 지는 달이 되고 싶어. 그래서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추리라. 그래서 내가 임 계신 창 안을 환하게 비춰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소망이 뭐냐면 차라리 살아서 만날 수 없으면 죽어서라도 임에게 다가가고 싶은 염원. 이게 바로 을려. 실현녀의 소망이 되겠죠.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죽어서 저기 지는 달이 돼서 달이 되면은 다 어디든 다 있잖아요. 달이. 그래서 임 계신 창 안에 이렇게 환하게 비추면서 임한테 다가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감녀 아까 얘기했던 위로녀가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각시님 달도 좋지만 구준비나 되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왜 그러냐면 달이 되면은 임은 여기 있는데 달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된다는 거는 임에요 옷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달보다는 좀 더 가까이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사 부분을 보면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을려의 소망. 나는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더니 감녀가 얘기하죠. 각시님 달은 좋지만 구준비나 되세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송미인곡 본문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사 같은 경우에는 1행부터 13행까지, 그리고 본사는 14행부터 42행인데 이 본사가 본사 1, 본사 2, 본사 3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서사부터 한번 구성을 잠깐 볼게요. 서사 같은 경우에는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해서 두 여인이 이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여자를 이제 감녀라고 이제 지칭하고 뒤에 나온 여자를 우리가 을려라고 하는데 문답이라는 거는 묻고 답한다는 뜻이죠. 답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녀는 위로녀. 그래서 위로해주는 여자. 그리고 을려는 실현당한 여자에서 실현녀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막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본사 부분에서는 본사 일부분은 임의 일상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임 모셔봤는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리고 밤엔 어떻게 잘 주무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이 부분에서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산에도 올라가 보고 강에도 가보고 하는 을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3에서는 힘들어서 지쳐 잠든 이 을려에게 꿈에나마 잠시 임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꿈은 닭 소리에 의해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결사 부분에서는 죽어서라도 임에게 가고 싶어하는 을려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 부분이 시어디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임에게 가고자 하는 을려의 소망. 그래서 을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되고 싶다고? 그죠? 낙월이 되고 싶다고 하죠. 지는 달이 돼서 임을 비춰주고 싶다. 그랬더니 감녀가 이야기하죠. 낙월 말고 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굳은 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가 돼서 임한테 더 가까이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의 구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크게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나 책에 필기 안 된 친구들은 한번 이걸 확인하면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은 크게 감녀와 을려의 이제 대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도 하고 혹은 문답한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서사 부분에 보면은 감녀가 이제 질문하겠죠. 감녀는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감녀는 위로해주는 여자, 그리고 을려는 실현당한 여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감녀가 이야기를 하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누구 보러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을려가 이야기하죠. 너 예전에 걔구나.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내가 서러워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하면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서러서 헤쳐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나 이렇게 된 거는 다 이 세계를 만든 조물주의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사 부분에서는 감녀가 다시 대답을 하죠. 그래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했더니 을려가 이제 사설이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에 대해서 염려. 그래서 내가 맺힌 일이 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자시는가 하면서 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소식을 찾아 배회를 하죠. 그래서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그래서 님에게 오는 그 소식이 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임 소식을 찾아서 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게 되죠. 근데 임에 만났던 그 재회가 이 닭 소리 때문에 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을려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와 내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간고하면서 님 계신 창에 내가 반드시 비추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려의 사설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녀가 맺은 말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을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나궐 지는 달이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이 감녀가 각시님 달 말고 구준비나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감녀와 을려 두 화자의 성격을 알아볼게요. 다시 감녀가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위로녀. 그 다음에 을려가 실현당한 여자 했을 때 두 화자의 성격을 볼게요. 우선 감녀를 보면은 을려의 하소연을 유발하죠. 지나가다 물어봤지,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을려가 막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나중에 더욱 극적으로 작품을 결말짓게 하는 거는 각시님 달 말고 비 되세요 하면서 막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감녀의 역할은, 사실 감녀는 그렇게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찾아보면 처음에 감녀가 이야기한 게 을려한테 어디 가는지 물어보죠. 그 다음에 막 을려가 이제 막 임하고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을려가 또 자기 이야기 막 하고 나면 감녀가 달 대신 구준비나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전개와 종결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적인 위치죠. 그러니까는 을려가 사실은 이런 것도 쓸 때 그냥 쭉 쓰면 되는데, 두 명을 등장시켜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녀는 이렇게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 을려를 볼게요. 을려는 실현당한 여자. 그래서 처음에 감녀의 질문에 응하면서 신세한탄 하죠. 다 나 때문이야 하면서. 그리고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을려가 기분 안 좋아지면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품 전체의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 구현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 사실은 을려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을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게 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 그래서 사실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을려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을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소재에도 의미가 다 담겨져 있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구름하고 안개가 나와요. 그죠? 뭐 할 때 나오죠? 산할 때 나오죠. 산에 올라갔는데 임 보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하고 안개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과 을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려의 답답한 심정을 잘 드러내는 게 요 구름하고 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하고 안개는 을려한테 매우 안 좋은 요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바람하고 물결. 이거는 내가 배를 타고 임한테 가고 싶은데 막는 요소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려가 임에게 가는 것을 막는 장애 요소. 얘도 안 좋은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낙월을 볼게요. 낙월은 을료가 이야기한 거죠. 나 차라리 죽어서 저 낙월이나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 낙월이 뭐냐면 낙월, 지는 달. 달 어디 있어요? 우리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아니죠. 멀리 있잖아요. 그죠? 멀리서 게다가 잠깐 동안 밤에만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을료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게 이 낙월이잖아요. 그래서 감녀가 그거 말고 구준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준비는 뭐냐면 을려의 눈물을 함축하고 있으며 감녀가 제시한 감정 해소의 방식. 뭔가 낙월이 뭔가 소극적이고 그런 부정적인 방식이었다면 이 구준비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뭐 적극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만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가까이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친구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내가 멀리서 잘해줄 거야 이런 거랑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나 오늘 가서 고백할 거야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른 거고 그래서 낙월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적극적인 태도로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그리고 낙월, 구준비까지 해서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와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제재 개관을 볼게요.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조보다는 엄청 길죠. 우리가 봤던 시조는 3줄짜리인데 이 가사는 지금 몇 줄짜리예요, 총?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감정이 들어간 서정 가사고 양반이 있었어요. 정철이라는 우리 봤었죠. 문신이자 문인인 송강전철이라는 분이 있었고 성격은 서정적이고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송민곡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충신연주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충신연주지사가 뭘까요? 자, 충신연주지사를 보면 충신연주지사는 한자어인데 한자를 풀이하면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다음에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충신 연주지사가 뭐냐면 임금은 뭘로 나와요? 남성으로 나오죠. 그리고 신하는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을 그리워하는 주체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의 대표적인 걸로는 송강전철의 삼위인곡 그리고 송미인곡 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송미인곡은 사실은 삼위인곡이 이제 원이라고 친다면 송미인곡이 그의 두 번째 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미인은 뭘까? 우리 지금 제목이 송미인곡인데 이 미인이 뭐냐면 미인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우리 흔히 미인 알잖아요. 뭐 아름다운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은 임금을 이야기해요. 임금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노래다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삼위인곡의 속편이라고 했죠. 삼위인곡이 원이면 이거는 투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여인의 이제 대화가 드러나 있는데 그 시적 화자가 임과의 이별한 서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다른 여인이 듣고 있죠. 그 선생님이 그래서 위로녀, 실연녀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는 조선 사대부 이 선비들이 했던 대표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심은 유교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충신연주지사에서 시적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을 그리워하는 주체가 여성일 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됐죠. 그래서 영군지정은 뭐냐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제를 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염원, 다시 만나고 싶어하죠.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여기 볼게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삼위인곡의 속편으로 창작이 되었다.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하는 대로 본다면 만약에 마블 영화 중에 뭐 어벤져스 1, 2, 3처럼
만약에 1이 송미인곡이면 3위인곡이면 2가 송미인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두 여인의 문답으로 구성이 된다. 문답은 묻고 답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순 우리말의 구사가 돋보임. 다른 이제 가사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한자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자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전 표기일, 중세국어의 표기일 뿐이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반 가사임에도 한자어 표현과 고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음. 그래서 양반 가사인 경우에는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를 다 끌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중국의 이야기 중에 삼고초려라는 이야기를 갖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삼고초려라고만 했는데 이 이야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 3번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재 개강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달과 구준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누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을려가 된다고 했던 거고, 구준비는 갑녀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보면 공통점을 보면 공간적,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을려와 임을 이어주는 매개물. 매개물이 뭐냐면 뭔가 이어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선생님 뒤에 있던 친구가 그걸 주워줘서 선생님하고 좀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선생님을 이어주는 매개물은 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을려가 처한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상. 즉 을려가 떨어져 있지만 달이 되건 구준비가 되건 그 공간적 한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달은 밝은 이미지. 그래서 시각적 감지의 대상이고 하늘 위에서 임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구준비는 구준이라고 했으니까 어두운 이미지이자 시각, 청각, 촉각적인 감지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는 부분이지만 감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달이 하늘에 있다면 구준비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에게 닿는 존재. 그러니까는 이 달이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라면 구준비는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두 개의 차이를. 자, 이번엔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교과서 85쪽에 있습니다. 학습 활동을 보면 우리 다 했던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여인을 갑녀와 을려로 구분하여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라고 했을 때 대화의 내용을 보면 갑녀가 물어보죠. 을려에게 어디 가는 길인지 물어보고 그때 을려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신의 잘못으로 임과 헤어졌다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갑녀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을려가 나 임이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어디하고 어디를 다녔었죠? 그렇죠. 산과 강을 헤매고 다님. 그 다음에 임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렇죠. 임을 만나는 꿈을 꾼 후에 슬픔에 잠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겠다고 함이라고 했더니 갑녀가 달 대신에 뭐가 되라고 했었죠? 그렇죠. 달 대신 구준비가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작품의 마지막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을려가
차라리 see a deer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임과 헤어져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도 되겠고요. 혹은 이제 살아서는 임과 다시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의 달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 차이를 생각해보고 감녀가 을려에게 구준비나 되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봅시다. 낙월은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 다 했었죠? 이 전전에. 그죠? 낙월이라는 거는 밝은 이미지, 그리고 시각적인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하늘 위에서 임을 보는 그런 게 이제 낙월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차갑고 쓸쓸한 이미지. 그리고 얘는 비니까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각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 시각적도 들어갈 수 있겠죠.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이미 있는 곳까지 가 닿는 것. 그거를 우리는 구준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구준비가 되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감녀가 을려에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달이 된다면 여전히 임을 멀리서 이제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비가 되어서 임에게 가까이 가라고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만약에 감녀라면 을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 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죽지 말고 직접 찾아가세요 라든가, 아니면 죽지 말고 뭐 새가 되세요, 아니면 뭔가 다른 뭐 만약에 이미 동물을 좋아했다면 동물 중에 하나의 뭐 강아지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와 있는 대로 이 작품의 다양한 맥락과 관련하여 모두먼들과 함께 아래의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송민인곡 창작 당시의 작가의 처지와 그리고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정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봤던 1583년 48세에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고 창평으로 돌아가 4년 동안 은거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었대요. 선조실록이라는 책에 보면 1583년 9월 11일에 사간원이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의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 라며 그를 파직하여 벌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과 그의 이름을 초목은 뭐 풀과 나무조차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다라면서 정철을 두둔했다. 그러나 2년 후 정철은 다시 탄핵을 받고 결국 파직당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송민곡에 등장하는 임과 화자는 누구인지 윗글에 찾아볼까요? 임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렇죠. 임금 중에서도 선조가 되겠죠. 여기 있는 선조. 그 다음에 화자는 당연히 정철이 되겠죠. 자, 그러면 관직을 잃고 창평해서 은거하는 작가의 상황이 송민곡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했더니 그 부분이 있었죠. 뭐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뭐 편상 이렇게 써 있는 부분부터 백옥경을 어떻게 이별하고 라는 부분까지를 보면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고 궁궐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마치 저 백옥경이 천상 백옥경이라는 신선들이 사는 혹은 옥황상제가 사는 그 이제 궁궐에서 쫓겨났다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대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보면 모첨 찬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한 내용을 이렇게 모첨 찬자리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송민국에서 작가가 자신을 탄핵한 동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알아보자 했을 때 자기랑 반대되는 거 뭐 있었어요? 장애물로 있었던 거? 그렇죠. 구름, 그 다음에 또 안개, 그 다음에 또 바람, 그 다음에 물결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의 태도는 어땠나요? 임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방해를 극복할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방해 세력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1, 3을 바탕으로 작가가 송민국을 창작한 의도, 왜 창작했을까요? 뭐 그런 거겠죠. 위에 나온 대로 동인의 모함으로 자기가 이제 모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탄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함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직도 임금님 생각만 합니다. 혹은 연군지정이라고도 우리 할 수 있겠죠. 연군지정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어디 있죠? 탄핵을 받아서 창평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있어도 여전히 지금 선조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송민국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